모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회 동포 여러분,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8년 1월 28일 일요일 오후 4시를 기하여 애국진영 사무실에서 태극 FM은 이번에 나라 걱정 한 말씀이라는 코너를 지난번 궁금 시리즈에 이어서 두 번째 한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전임 교수님으로 수고하셨던 김철영 교수님과 더불어 나라 걱정 한 말씀에 공산화가 웬 말이냐 현대사를 들어보자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있어야 국민도 있고 백성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명분과 실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50대 이후들은 그 6.25 전쟁을 전부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악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 김철용 교수님과 더불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그리고 김구 선생님서부터서 현대사,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의 과정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중간중간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질문을 드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우리 교수님에게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철용 교수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이 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보면 굉장히 힘들게 참 만들어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무렵 해방 이후서부터서 간단하게 좀 터치를 해주시고, 그 이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괄적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에 뭐 근래 평상시에 하지 않던 마음의 응어리를 표출할 수 있으니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일이죠. 해방과 우리나라 해방이 사실상 이제 좀 크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우리가 민족 정신을 깨우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민족을 새롭게 깨닫는 정말로 각성의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자 좀 재밌는 표현으로 사랑도 잃어봐야 사랑도 그 사랑이었음을 알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한 표현이겠죠. 박근혜 대통령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 진가를, 사랑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한 만큼 우리나라의 그 해방, 일제라는 그 일제 강점기라는 정말로 아픈 역사를 겪음으로써 우리가 민족 정신을 깨우고 민족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고대사, 이른바 상고사까지 통틀어서 우리 역사를 날조하고 마음대로 만들었던 일제, 그리고 그 전에 중국,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역사가 거의 지워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시련, 단련의 기회로 우리가 새롭게 각성의 기회로 삼았고. 예, 거기다 꼽으시면 목소리가 조금 적으시다고 시청자분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각성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대단히 그 일제 강점기가 중요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방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바로 이제 1950년 6.25가 오는데 사실은 6.25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한참 논의되고 있는 그 임시정부와 정말로 그 정통성 이걸 가지고 한참 시끄러운 논쟁을 하고 있죠. 지금 현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부터 국통을 이어받았다 하고 얘기하고 또 우리 우익 진영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을 계기해서 진정한 새 정부가 되지 않았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간과하고 또 지금 우리가 논의되지 않는 것이 제가 답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48년 8월 20일 이전에 47년부터 본격화된 그야말로 그 독립 이후에 1945년 독립 이후에 치열한 사상 논쟁, 이념 분쟁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알려진 4.3 사건도 많은 희생자를 2만 5천 명이라고 하죠. 그 제주도에 그 4.3 사건이 그야말로 한국 1945년 이후 1948년 국가 존립 그 사이에 가장 치열한 이념 논쟁을 치렀던 데가 바로 제주도 4.3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바다 건너서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야말로 그 이념 분쟁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그마치 3년을 끌었던 그래서 48년 8월 15일 국가 그 독립을 하고도 1년여를 더 끌었던 상당히 치열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민중 봉기사가 사실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지요.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중국은 없는 민중 봉기사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1919년 3.1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지 않습니까? 예. 이건 세계적인 그야말로 민족 자립을 내세운 아주 그 획기적인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그 뒤에 바로 이어서 1927년서부터 사실은 광주 사태라고 하는 지금 광주 사태 말고 광주 학생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27년 11월 3일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날로 기억되고 있는 그 사건이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하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또 일어났습니다. 그게 48년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새 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상당히 진행이 좀 되어 왔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사건이 4.3 사건인데 어쨌든 전라도 광주 학생 사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제치하에서 1927년도 일이니까 3년간 치열하게 일제와 싸우면서 우리가 마침내 힘의 논쟁에서 승리를 못했을지언정 이론의 승리를 거뒀던 그런 사건이 1927년도 기미 사건, 기미 독립 19년, 27년 광주 학생 사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저항을 했죠.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해방된 이후에 큰 사건이 그야말로 1947년 4.3 사태, 제주도의 사건은 사실상 굉장히 우리나라에 큰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걸 다 통과를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건설을 되는데 우리 이승만 그 초대 대통령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 역사에서 통틀어서 외교사에서는 딱 10인 아주 뛰어난 분을 10인을 꼽으면 그 중에 한 분에 들어가는 정말로 외교사에 특별한 분입니다.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10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전 세계 외교사에서 전 세계 외교사의 탁월한 10인 중에 한 한 분이다.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국에는 이제 그 기념탑이 있습니다만은 세계에 정말로 훌륭한 리더 500인 중에 한 사람이 세종대왕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500인 중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외교의 달인 이렇게 해서 따로 뭐 기록을 만들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발표한 적에 그만큼 그렇게 뛰어난 분인데 간략히 얘기해서 70에 그 당시 70이면 그게 아주 그 초고령이죠. 그렇죠. 초고령이에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미국이라는 큰 코끼리 같은 나라를 쥐락펴락 이론으로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해서 공산주의 이론 전문가로 막시즘이나 레닌 그 공산주의 이론가가 아닌 정반대 그거를 뒤집어 엎는 최고의 이론가로 미국에서 인정받아서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말하자면 최고 전문대학에도 그 교과서에 아주 깔았던 그렇게 탁월한 분입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그 정말로 우리 1950년 참전, 6.25 참전의 뭐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 뭐 하늘의 역사라고 해도 뭐 괜찮겠죠. 왜냐하면 치열한 냉전이 이제 본격화된 것이 1950년 6.25 전쟁이니까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그 다음에 중국.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를 뒤집어 엎으려는 공산이즘, 커뮤니즘이 그야말로 세계를 뒤흔들 때 미국이 거기에 강력한 대응을 해서 우리나라 전쟁에 자기네 그 국익을 위해서 덤볐다고 보통 그렇게들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로 한국에 걸출한 이승만 같은 그야말로 세계의 인물이 없었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역사는 이제 어느 관점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승만이라는 분은 정말로 그런 분입니다. 메가더가 나이가 한 15년 이상 차이가 나죠. 17년인가 뭐 이렇게 차이 나는데 메가더가 후진국과 관계없이 자기의 참 정신적 스승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승만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승만의 얘기로 흘러가면 또 얘기가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끊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지금 그 북한에서는 김구 선생님을 띄우고 초대 그 이승만 대통령을 격화하는 그런 그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김구 선생도 얘기 잠깐 해야 되는데 그 북한의 김구 선생을 띄우고 이승만을 깎고 하는 거는 아주 전통화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이른바 독립투사를 뒤집어쓰고 가짜로 지금 대통령이 뭐 문제가 진짜냐 가짜냐 왜 투표 부정선거냐 아니냐 가지고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통성이 없다 그러면 가짜니까 그 정통성이 없는 놈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술 거짓으로 말하자면 집권을 해가지고 자기 거짓 때문에 그 정통성을 허위로 만들려니까 오로지 집권 후부터 무조건 적화 통일을 시켜야 소련으로부터 인정받고 중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위기여서 모든 것을 올인하고 우리 남한을 적화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이니까요. 지금을 해석하려니까 과거를 우리가 들춰서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또한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정통성이 없는 가짜 정부입니다. 그래서 탄핵도 사기고 국회 탄핵이 사기고 이어서 3월 10일 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뭐 사기 파면을 시켜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선거도 제가 이제 부정선거 진상규명본부 네. 그쪽에 이제 일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명백히 그 사전 선거에서 만든 가짜 집권이다, 정권 찬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만들려고 하니까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면서 초스피드로 과속을 해가면서 우리나라를 공사나 척화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김일성이가 똑같은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위대한 점을 다시 또 강조를 해야 되는 점은 바로 그 점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계 공산은 막아야 되고 자유가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한국은 분명히 이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한 동포다. 그래서 헌법 정신에도 아주 명백하게 가려놨죠. 뭐냐면 한반도가 우리나라 국토고, 그리고 국민은 모든 주권은 이제 국민에게 있고, 한반도가 우리 국토고, 그 안에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지금 김일성이가 주도해서 지금 만든 정부, 이거는 전부 가짜 정부, 괴뢰 정부다. 그래서 이 정부를 없애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왜 또 드리냐면, 통일하는데 통일은 북한의 그 도탄에 빠져 있는 저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게 통일이지. 아니 김일성 일가 왕조 이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하고 합친다? 그건 통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없애버려야 할 괴뢰 정부입니다. 그래서 헌법 정신에도 그렇게 돼 있고, 헌법 정신을 무조건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 취임 첫 선서에 나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닙니다. 헌법 정신을 살리는 것이 제1 요건입니다, 대통령. 근데 우리 문재인 이 가짜 정부에서는 그 선서를 허위로 해놓고 거꾸로 북한의 지금 괴뢰 정부인 김정은이 하고 야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평양올림픽이니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전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괴뢰 정부하고 타협을 하고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명명백백히 우리가 통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화? 그 평화는 괴뢰 정부와의 야합에서 생긴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 괴뢰 정부 갖고 있는 지금 핵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땅굴 미국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2,000개가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2,000개 넘는 땅굴을 두고 어떻게 무슨 평화가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북한에 정말 도탄에 빠져서 그 고생하는, 정말로 정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도는 그 안타까운 동포들이 땅굴을 뚫었겠습니까? 그건 전혀 아니죠. 괴뢰 정부가 뚫었죠. 뚫은 괴뢰 정부는 없애고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하지 않으면, 없애버리지 않으면, 그 가짜 괴뢰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마지막 남은 분단국이 대한민국인데, 이 마지막 남은 분단국이 해결해야 할 마지막 키워드가 북한 괴뢰의 정부를 없애는 겁니다. 이걸 없애지 않고 뭐 적당히 평화하자, 뭐 오바마도 그러고 많은 장난거리들을 했죠. 왜? 핵 동결만 시키자. 우리가 언제 핵 동결시키고 해보자고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원자력 발전 진행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을 떠나서 쓸데없는 수작에 휘말려 가지고 그런 공회전, 거짓 회전, 공회전을 한 게 바로 지금 괴뢰 정권, 지금 김정은 전 앞에 김정일, 김일성, 요것들한테 우리가 휘말려 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똑같이 또 무슨 평화를 찾고 뭐 한다. 우린 전쟁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전쟁을 얘기한 분이 없습니다. 북진 통일을 얘기했는데 그 북진 통일의 뜻도 아직 국민들이 잘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북진 통일이 전쟁을 해서 뺐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련과 중공의 야바이, 그 껍데기들의 속은 걸 깨자.
그걸 깨고 나가자. 마침 6.25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들을 죽이기 위해서 너희들을 없애야 북한 동포를 우리가 한다. 그래가지고 그 북한 동포를 우리가 구제하고 그런 통일을 만들고자 온 나라의 힘을 기울여서 미국까지 동원해서 우리가 북진 통일로 가다가 이제 그 중국의 참여로 문제가 됐죠. 얘기가 조금 어긋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다시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지금 현재 6.25 남침이 우리가 알고 있기는 6.25 남침으로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1950년도에 네네. 김일성이가 그 소련의 사주를 받고 또 중공의 그 모택동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6.25 남침을 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2017년 9월 아마 23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미국에 가서 그 일링턴인가요? 그 국립묘지가? 웰링턴 국립묘지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6.25 전쟁을 내전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지난 2017년 11월 아마 29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송도에서 스마트 관계자들 모임에 영상 축사를 보낸 이낙연 총리께서도 1950년 내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들의 그 역사관, 국가관이 이렇게 참 분명하지 못한 거를 보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한 70대 이후 되는 분들은 공산당의 인민군의 그 잔악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경험을 했던 분들은 아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지난번에 가상 그 화폐 코인으로 인하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 지금 단일팀하고 하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까 이제 중국에서 보면은 이제 게릴라전, 살라미 전술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진찌전이라고 그러셨죠? 예. 거기 진찌전하고 그리고 게릴라전하고 좀 구분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죠. 게릴라전이라는 건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소수가 다수에 저항을 해서 이제 다수를 이기는 방법으로 나왔던 용어인데 세계사의 현대사의 모택동이 사용했던 아주 가장 빛나는 업적 중에 하나가 게릴라전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걸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게릴라전이라는 거는 이제 기동전, 이른바 기동전을 얘기하는데 속도전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은 인구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뺏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세계사의 가장 빛나는 기동전, 게릴라전을 했던 사람이 이제 칭기스칸. 역사에 보면 지금 현재 중국이 1000만 평방킬로미터에 가깝죠. 우리 이제 남한은 10만인데 970만 평방킬로미터라고 하죠. 근데 3800만 평방킬로미터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칭기스칸이. 그때 사용했던 것이 전형적인 게릴라전, 기동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속도전이니까 말에다가 양 말린 거, 그다음에 이제 말 말린 거를 식량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이렇게 3,800만 평방킬로미터를 장악했던 아주 무서운 세계사의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아마 이런 것도 역사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의 현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아마 누구냐? 랭킹 1위가 칭기스칸입니다. 왜 그러냐? 동서를 막 누벼서 교환을 했기 때문에 모든 가치관, 모든 문명조차도 섞어서 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나폴레옹이 했죠. 그 나폴레옹 역시 기동전을 했습니다. 그 기동전이
그러니까 1810년 그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을 하고 기동정에 가장 그 첨예하게 역사에 남게 된 게 이제 소비에트 혁명, 전 세계 공산혁명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비에트 혁명 1917년에 이어서 중국의 모택동이 삼국지에서 이어받은 그야말로 그 게릴라전에 그걸 활용을 해서 장제스를 이기고 9대 1의 그 전력차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겼는데 그건 게릴라전으로 이겼다고 해서 세계사에 아주 그 주요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우리나라가 요 얘기는 좀 조금 그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마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알게 모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그 탄핵을 당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알았던 일인데 뭐냐면 이게 이제 유명한 이태리의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공산주의자의 진찌전에서 우리가 꼬박꼬박 진찌를 다 점령을 당해왔습니다. 이 진찌전을 누가 했느냐? 안토니오 그람시를 우상처럼 알고 있는 김일성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정말로 탁월한 세계사에 아주 확실한 족적을 남긴 참 이런 분들을 야금야금 차지하고 야금야금 파고들어서 지금을 만든 그 원흉이 누구냐? 이것도 세계사에 뛰어난 적그리스도도 이 악마도 하나님 못지않은 수단을 가졌잖아요. 이 악마가 바로 김일성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로 내려온 한국의 기적을 난 이 두 분이 쌓아왔던 업적을 지우고 마침내 기동전을 하다가 마침내 진찌전으로 장악돼서 그 진찌전에 완전히 장악돼서 무너지게 된 정권이 바로 박정희 따님이 한 박근혜 정부가 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한마디만 더 보태면 이 진치는 언제부터 시작했냐?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딱 서거한 18년 정권이 무너지고 서거한 1979년부터 시작한 김일성의 어마어마한 야욕, 그 물밑 전술에 의해서 1980년 시작하자마자 새해 사북사태라고 있습니다. 4월 10일, 4월 4일, 4월 10일에서 벌어진 사북사태가 있는데 그 사북사태 때 상당한 그 북한에 이른바 속칭 빨갱이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북사태를 일으키고 그때는 분명히 기동전입니다. 그 기동전이 5.18 바로 한 달 뒤에 일어났던 광주 5.18 사태로 이어져서 이 기동전에 대성공을 이뤄서 지금도 북한에 어마어마한 유공자로 공적비서부터 하여튼 요런 것이 바로 이 기동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찌전으로 바뀐 거는 그 직후부터 5.18 유공자를 하나씩 둘씩 계속 진찌마다 장악해서 지금은 사법부 완전히 진찌가 당했습니다. 사법행정처, 국회행정처, 국회의원은 완전히 다 색깔이 다 그렇습니다. 이 비극이 계속 점령당해서 지금 37년 동안 진찌전이 성공한 예가 바로 이렇습니다. 요 얘기 하나만 더 보탠다면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게요. 불란서요리에 그레뉴에라는 게 있습니다. 그레뉴에. 불어로 그레뉴이에. 이걸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개구리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란서 요리하고 중국 요리에서 가장 뛰어난 점이 빨리 끓여서 겉은 익고 속은 익지 않는 게 이제 이게 불란서 요리의 특징이고 중국 요리의 특징입니다. 세계 요리사의 아주 명쾌한 족적이지요. 근데 이 그레뉴의 탕만은 그렇지 않고 서서히 끓여서 서서히 끓여서 속부터 익혀서 내는 요게
우리나라 개구리,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우리말로 개구리를 그렇게 서서히 익혀서 탕을 만들어내서 불란서 요리 중에서 1급 요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탕은, 다른 요리는 전부 빨리 팔팔 끓는 물에, 뜨거운 물에 하는데 요것만은 그레뉴에만큼은 서서히 끓여요. 왜? 개구리가 튀니까요. 야, 야. 이 그레뉴에, 이 개구리탕이 우리가 이렇게 진찌전을 완전히 장악당한 겁니다. 서서히 끓여가지고 헬렐레 하는 중에 완전히 이제 진찌를 다 장악당했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현 상황하고 거의 지금 맞는 말씀이네요. 현 상황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현재 국민들이 물론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 응?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그 패널들도 우파 쪽에 있는 패널이라고 하는 분들도 거의 지금 현재 전부 다 지금 현재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부 유튜브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맞닥뜨립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그런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무슨 방송을 했는가 하면은 뭐 식사드릴까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강 건너 불구경 하지 말자. 강 건너 불구경 하면은 바람이라고 하는 게 남서풍도 있고 뭐 북서풍도 있고 남동풍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오면은 전부 다 타서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현재 그렇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패널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거를 보면은 역대 군사 정부에서도 군사 독재라고 했던 자기들이 하는 그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 설레 전례를 많이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부메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씩 서서히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충수라고 하는 말도 또 많이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아까 그 사북 사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북 사태 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그 광부들께서 광부들의 어떤 좀 위생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환경 뭐 이런 것을 이제 개선 요구하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북에서 내려온 그런 사람들이 관계가 돼가지고 그 한 달 후에 5.18이 일어났었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한 KBS 의사였는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그분은 전두환 대통령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1980년 5월 달에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를 진압하지 못했으면은 그때 당시 이미 우리나라는 적화가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좀 그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은 약간 해석 부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뭐냐면 그 김일성이가 자극했던 사북 사태는 뭐냐면 군사 문화가 18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18년을 정권을 하고 무너진 게 1979년 12.6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다소 강제력을 동원하고 국가보안법을 하고 그다음에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신헌법으로 해서 했던 거에 대한 염증을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폭력 사태로 이끄는 것을 불을 붙이고 앞장서서 폭력을 행사한 놈들이 그놈들이다. 왜? 전문가니까. 전문가들이 그 사북 사태에 불만 있는 그 광부들을 부추겨서 그야말로 행동을 옮긴 놈들이 바로 사북 사태고 그 행동의 연장이 5.18 사태다. 왜? 5.18이 무슨
그 앞에 있었던 이제 김대중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선거 불만이고 이제 군사 문화가 이제 종식돼야 하는데 전두환이가 뭐 집권을 해가지고 다시 연장할 우려가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막 부추기고 이제 선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에 5.18 직전에 5월 14일 날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데모를 한꺼번에 일으키려고 이제 그 진행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명동 사태부터 온 나라가 그야말로 뭐 일촉즉발의 이제 그런 그 위기에서 김대중의 선동에 의해서 흔들렸습니다.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광주 시민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 행동으로 옮기는 촉발제이자 화약고에다 불을 지른 놈들, 그 행동을 한 놈들, 그 놈들이 600명이 내려와서 사북 사태의 연결입니다.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사람들이 북한 특수군들이 그 연장으로 광주에서 말하자면 그 엄청난 폭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폭동이 아니었더라면 광주 사태, 5.18 사태 때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예를 들어 탄약고를 훔쳤다든가, 또 그 자동차, 기아 자동차에 그 차를 했다든가, 도저히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바로 행한 거는 그 전문가들이 아니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전문가를 다 숨기고 전두환이 믿고 군사문화가 미우니까 무조건 덮고 행해졌던 게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하자면 우리나라는 크게 역사가 현대사가 그렇습니다. 독립을 했다.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 새 나라를 만들었는데 공산과의 대전쟁을 치렀다. 그 6.25 전쟁 아닙니까? 이 공산화 전쟁이 아니었더라면 또 그때 거의 무조건 졌습니다. 왜 졌냐? 토지개혁에서 이승만은 양심적으로 다 토지개혁을 진행했는데 김일성이는 야바이로 지금 일어나는 거하고 비슷해요. 무조건 다 뺏어서 귀족들 다 뺏어가 다 나눠줄게 해놓고 도로 나중에 다 뺏었죠. 그 야바이, 이 사기가 세계사를 검게 문제죠. 우리 역사야말로 이 사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사기가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 김대중 지금 현 정부에 이어지잖아요. 사기, 속이는 거. 김일성이 그걸 속여서 토지 개혁을 했는데 그래서 일어난 이제 말하자면 데모지에 다 4.3 사건입니다. 제주도 4.3 사건이 토지 개혁에 대한 분노. 왜 김일성이는 뺏어서 공짜로 주는데 왜 이승만 안 그러냐 하는 그런 분노를 야기시키고 그래서 생긴 다 정말로 야바이 사건들이거든요. 여기 그 공당의 그 대표가 한 얘기하고도 맞닥뜨리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추 누구라고 하는. 그렇죠. 추미애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 추미애 이 문자 그대로 야바입니다. 이걸 속여서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는 없애서 전 국민에게 나눠줘가지고 이른바 공산화 시키자 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미사오기만 섞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김일성이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북한을 사로잡았고 남한에 있는 그 이른바 뿌락지들 그때도 이미 벌써 상당한 이제 공산 세력들이 내려가서 폭동 준비를 하고 그 폭동 일으킨 게 제주도 4.3 사건이고 그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던 그러던 것이 박정희라는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이제 못하게 됐죠. 그 잠복기가 있다가 터진 사건이 바로 사북 사태다. 이제 박정희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기획했던 걸 시작하자. 사북 사태고 5.18 사태고 그 5.18 사태를 잘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을 빠른 속도로 북한의 평화 통일이라는 아주 그 미명 아래 아름다운 이름 아래 이루려고 했던 연방제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김대중이었고 그 김대중의 대를 이어서 노무현이가 미국만 몰아내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또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미국만 몰아낸다면 된다. 미국을 몰아내는 방법, 미국에 대한 이제 세계사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통상협정하고 한미 상호바이오 조약이 전 세계 아주 모범 사례입니다. 이런 조약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하고만 맺어졌다. 맺어졌다. 근데 그거를 요것만 깨면 된다. 말하자면. 그래서 김일성이가, 김일성 왕조가 집요하게 매달려서 이른바 이제, 거의 이제 미군 철수만 진행한다. 그때 나온 용어가 전교조를 활용해서 일제강점기라는 이름을 일제시대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예? 예. 요게 말하자면 식민지였다라는 뜻이죠. 그 미제 강점기, 미국 제국주의 강점기에 남한 동포가 억울하게 살고 있으니 우리는 이걸 해방시켜야 한다. 그래서 미국을 몰아내자 해서 전 교과서에 미제 강점기라는 말에 계층된 언어로 일제 강점기로 다 바꿨습니다. 이거를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저한테 막 화를 줘도 좋아요. 일제강점기라는 전교조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전교조가 누가 만들었냐? 북한의 교과서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북한의 강점기 그걸 그대로 이어가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쓰고 미제강점기라는 말을 써서 미국을 쫓아내자. 그러니까 애들이 저거 미국만 쫓아내면 뭐 우리 저 통일도 되고 다 우리 평화를 찾는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에 총대를 맨 사람이 이제 YS입니다. YS는 왜 그랬냐? 무조건 군사 문화만 지우면 군정종식이라고 군정종식을 하자. 그래서 하자 해가지고 모조리 그쪽 방향으로 해서 뭐 모든 5.18 모든 것을 이제 군사 문화만 지울 수 있는 건 전부 YS께서 그 전교조부터 다 합법화시키고 전부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럼 저희는 잘 해석해야 되는 게 YS가 밉겠지만 그 미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해서 북한의 김일성의 이런 전략과 잘 맞아떨어지고 그 전략대로 우리가 끌려가고 알게 모르게 개구리탕에 우리가 개구리 신세가 되었느냐. 우리도 모르게 이제 개구리로 서서히 끓여지니까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끓여져서 우리는 그 온몸이 익어가는 걸 모르고 그것이 이제 극명히 나타난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겠죠. 말씀 이제 감사드리고. 네네네. 그 이제 지난번에 보면은 이제 그 우파 농객들 중에서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전국을 분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저도 방송을 하면서도 방송을 많이 이제 듣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저쪽 그 세력들이 내각제를 해가지고 네네. 내각제를 해서 이렇게 이제 파일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일의 우선순위가 있고 국익이 먼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탄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MB가 저는 지금 MB에 대한 그 기억이 아주 좀 안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이 그 개인 신상을 얘기를 해서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적에요. 네. 우리 비행기가 6대가 떴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제가 그 방송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확전하지 마라. 확전하지 마라. 그 천안함은 폭격을 당해서 물증을 못 찾으니까 바로 응전을 못 하지만 그거 연평도 같은 거는 바로 그냥 그 진지 원점 타격까지 해서 그냥 100배, 1000배로 그냥 초토화 시켜버려야 당연하죠. 그걸 못 하는데 확전하지 마라, 확전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제가 그 실망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제 저 MB가 보면은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촛불 민심을 받아들여라. 박근혜야, 촛불 민심 받아들여라. 뒤에서 두 번이나 저기 방송사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어디 모임에서 나오다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 국익을 생각을 했다면은 아무리 박근혜가 믿고 박근혜가 저기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말의 가제는 개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방송할 적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MB한테 얘기하기를 당신이 국정을 해 나가는데 잘못이 설령 있었다면은 그 잘못을 박근혜한테 조사받는 게 낫냐 이런 불과 그때 조금 비아냥을 걸었습니다. 아하. 왜 나가? 촛불이 민심이라며 민심들하고 잘 협의해보지 왜 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견해입니다. 처음에 댓글로 지금 김관진 전부 잡아들였잖아요. 댓글 그 다음에 특활비 이런 거 했다가 안 되니까. 화장실 갔다 와야 되나? 예. 화장실 갔다 와야 되나? 예. 안 되죠, 안 되죠. 예. 이제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뒷조사까지. 에미레이트. 그러다가 요번에는 지금 다스로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조금 일반 시청자께서 축약해서 조금 알기 쉽게 요약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우파의 괴멸 이른바 그거와 결부시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아픔을 가지고 한번 되새겨 봅시다.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국익 앞에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사람은 국익보다 먼저 사익입니다. 사익, 에고, 자기 이기주의. 일단 내 임기 동안에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이제 한계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내 임기 동안이 금방 지나가니까 내 임기 동안 탈이 안 나고 내 임기 동안 북한하고 전쟁은 안 나야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사한일주의가 철학을 갖고 우리나라의 국익의 먼 장래를 위해서 자기 온몸을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게 MB입니다. MB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치열한 각축전에서 경영의 치열한 각축전에서 일단 헤게모니를 쥐려고 하는 그런데 익숙하고 그 수완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말하자면 후보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후보 경쟁에. 그리고 그 돼서도 업적 실적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업적 실적에 매달렸다는 건 국가 미래는 결부는 될지 몰라도 국가 장래하고는 좀 별개로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자기 아집이 앞서겠죠. 에고지, 에고. 대표적으로 대운하. 네, 대운하라든가 4대강.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자원외교서부터 4대강 사업하고 이건 꼭 있어야 되고 미국서도 충분히 4대강 사업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거 빨리 하는 것밖에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설령 그게 업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대한 국가 목표를 갖고 큰 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하도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 결과가 결국 이런 된소리를 지금 이제 맞는데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철학을 가지고 했다면 지금 항변할 게 많아요. 실제 미국에는 4만 킬로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운하 비슷한 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했어요. 그 치수가 아니었으면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인 번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4만 킬로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4만 킬로. 그 4만 킬로를 전부 강을 새로 내든지 운하를 만들든지 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수나라 때 양재우 그놈이
수나라 그에 건립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300km에 이르는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입니다. 근데 우린 뭐 운하 만들어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겨우 경인 운하만 만들고 말았는데 이것도 근데 그걸 뭐냐,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더라면 국민을 설득을 시켜가면서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철학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눈앞의 일만 했기 때문에 그 MB 정권의 한계가 아닌가. 결국 지금 이제 된소리를 맡고 있는 거죠. 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너무 아쉬운 거는 박근혜가 그런 철학을, 국정 철학을 국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코너에 몰리고 너무 많은 이제 전쟁 아닌 전쟁. 왜 국정교과서부터 막 이제 너무 큰 전쟁에 국민연금서부터 너무 큰 거를 건드리면서 설득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정 철학, 아까 말씀하신 국익이 국정 철학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이 나라를 우리가 내일 내가 내 임기를 지나도 이거는 누가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정말로 피 끓는 철학을 가지고, 국정 철학을 가지고 이걸 했더라면 그런 게 아니지 않겠느냐. 지금 아까 연평도 사건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북한하고의 대결에서 내 임기 동안은 자우가 사고만 안 일어나면 되겠다, 자우가 무슨 말썽만 안 일어나면 되겠다는데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MB가 그런 이제 우를 범했고, 이어서 지금 아랍에미리트에도 국정 철학을 가지고 했더라면 지금도 당당히 그냥 내세울, 그 당당한 업적을 가지고도 코너에 몰리는 이유는 철학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난 이렇게 했다. 이게 어떻게 잘못이냐? 국정원법에도 있다. 영수증 없는 법, 이게 나라를 위해서 있는 국정원법이 그거다. 저는 조금 빗나가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피 맺혀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영모 같은 사람이 참 우파에 참 멋쟁이에 기부금품 모집법 자체가 잘못된, 이것이 좌파에서 만들어진 억지법이라는 그 법의 모순은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는 노무현 때 재단에 노무현 재단 고발했고 뭐 고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부터도 울분이 나는 게 뭐냐면, 아니 우파끼리 왜 이러냐, 왜 똑같습니다. 철학이 없이 자기 에고가 많이 들어서 자기 잘난 척하기 위해서, 자기 업적을 위해서, 자기 공적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금방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발 대통령쯤 되면 이 국정 철학을 정말로 제가 그 전에 한번 편지 낸 꿈 넘어 꿈이라는 철학, 내가 산을 정복을 하면 그 산 넘어서 뭘 할까 하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뭘 할까, 이런 국정 철학을 꿈 넘어 꿈을 안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건 참 나라의 비극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질문이 가슴에 그냥 갑자기 이제 북받치는 게 있어서, 대통령은 꿈 넘어 꿈,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하겠다는 꿈 넘어 꿈을 꾼 사람이,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재양이 이제 이게 조금 코믹하게 얘기하자면, 북한은 이게 태양절입니다. 김일성이 생일이 태양을 숭배하는 악마의 상징이 태양입니다. 태양교. 그런데 그 태양절에 들어서 이제 우리 문재인 씨가 문라이즈 데이, 이제 달이 뜨는 날, 달 뜬 날이니까 문재인 탄생일 잡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으면, 이게 재앙절이죠. 태양절과 재앙절. 그 재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철학은 고사하고 이걸 속이기 너무 바빠서 철학은 염두에도 없어요. 우리나라 개헌이 지금 우리나라 6월 3일 지방선거 때 개헌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법에 개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공무원들한테 지방 공무원들한테 막 뿌려서 1인당 1000명씩 서명 받으러 하지 않나 뭐 별걸 다 합니다. 사술해 철학은 고사하고 눈앞에 거짓으로 속여서 뭘 자꾸 이 지금 현재 국민을 속이려니까 뭘 자꾸 저질러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는 이제 거덜이 나는 정말로 우리나라 비극 중에 비극이 되지 않겠냐.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얘기가 좀 두서없이 됐습니다. 저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좀 2030, 40까지도 지금 현재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일이 해도 너무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좀 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외국 국민들께, 전 국민들께 좀 당부의 한 말씀 마지막 해주시고 오늘 나라 걱정 한 말씀 방송을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MB한테 이제 그 성명 논문을 우리 이제 단체에서 발표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게 잘 표현이 돼서 거기에 이제 빗대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게 된 거는 적반하장이라는 용어가 너무너무 얘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적반은 도적적자에 뒤집을 반자에 하물며 몽둥이 장자입니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놓고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었으니 이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비극을 어떻게 하겠냐. 도둑놈이 채찍을 들었다. 이게 참, 이게 도둑놈으로부터 운전대를 빼앗고 도둑놈으로부터 몽둥이를 빼앗지 않으면 나라는 도둑놈 나라가 되니까 나라는 그냥 백전직하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 적반하장에 이른 지금 상태를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적반하장의 여러 가지 징후나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평창올림픽이 대표적인 예고 원전 뭐 다른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젊은이들한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그야말로 적반하장 빨리 채찍을 빼앗지 않으면 그대로 이건 우리나라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진다. 가상화폐도 젊은이들 당신들이 모르는 그 짓거리를 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이래 바로 2.5배 올랐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 쏟고 이 사기, 이 도박 전쟁을 사기로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알아주길 바란다. 정말로 이걸 그냥 단순한 내가 돈 잃었다 여기에 분개할 게 아닙니다. 속인 거 이게 중요합니다. 사기. 집권도 사기고 이 전부 사기인데 가상화폐가 그 사기에 또 한 극점에 있습니다. 도박을 야기시켜가지고 쥐가 밑에서 도박하고 국민연금까지 끼어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은 200조입니다. 200조를 날렸다고 하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증거가 없지만은 국민연금이 참여해서 만들었다는 건 200조를 날리게끔 가다가 지금 섰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MB한테도 부탁하는데 바다 이야기를 만들어서 온 국민을 도박의 정신병자, 도박 병신 정신병자를 만들고 ALC 사건은 이거 당신이 아는 그거 비밀만 털어놔도 국민들이 깨어나고 젊은이들이 깨어난다. 당신이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게 그 길이 아니냐. 그래서 적반하장 도둑이 채찍을 들었으니 그 채찍을 당신이 들게 만들어지 않았냐. 야합을 해서 내각 책임제. 그 내각 책임제 얘기를 아까 물으셨는데 조금 이원 집정부제 얘기할 틈이 이제 자꾸 빗나갔었네요. 그 야합을 통해서 이원 집정부제와 대통령제 중심의 씨름을 하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이 정권과 야합을 하다가 지금은 패전한 지금 상황이 됐으니 이제 그거를 정보를 팔아서 알려서 전 국민한테 알려가지고 원대 복귀시켜야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이원 집정부로 넘어가고 고려연방제로 넘어가고 가면 나라가
나라가 아주 없어지는데, 응? 당신이 저지른 마지막 이 기회에 그 적반하장 뒤집고 결자해야지. 당신이 저지른 이 해결을 해결을 하는 자세로 정말로 생즉사 사즉생으로 당신이 온 국민한테 이걸 공개해달라. 젊은이들이 이거를 알게 해야 된다. 젊은이들이 알면 지금 현재 김정은이 뭐 화영식 이거에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젊은이들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속았다는 거에 대한 붕괴, 이거를 일깨워 주시기 진짜 정말 바라면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가 답변을 가려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청하셨습니다. 태극 FM에서 한 코너를 만든 게 나라 걱정 한 말씀이라고 하는 코너에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 김철영 전 교수님과 더불어서 공산화가 웬 말이냐, 현대사 들어보자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접기로 하고요. 다음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해드릴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